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피부에 약도 먹을 수도 있고 연고도 바를 수도 있고 어떤 시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 번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홈케어가 한 절반 정도는 또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케어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홈케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사용하는 제품들을 한번 편하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모닝케어 하는 거, 그 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나이트 케어 하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바르는 거, 어떤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에 세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수를 할 것인가? 저는 물로만 세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로만 세안한다고 하면은 또 의아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피부가 너무 컨디션이 좋거나 특별하게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게 누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샤워나 세안을 매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 세안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전날 저녁에 무언가를 발랐다던가 밤새 뭐 땀이 많이 났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침에 적절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는 사실은 이제 뭐를 많이 바르거나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세안할 때는 이제 겔 세안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겔 세안제는 상대적으로 거품이 좀 많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신테틱 바라고 해서 이제 도브라, 오이비누 같은 어떤 그런 비누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피부에는 또 약간 벗겨지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좀 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약하게 겔 세안제 형태로 나온 것을 세수를 할 때 사용하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겔 세안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세안을 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제품 중에서 이제 제로이드 이제 더마 리뉴얼 젤 클린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동전 모양 크기로 이제 짜서 이 정도 되거든요. 사용한 다음에 이제 살짝 비벼서 약한 거품이 낸 다음에 얼굴에 세안을 하시면 되고, 세안하는 거는 1분 내로 세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사실은 이제 기능성 제품을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보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약간 피부가 약간 붉거나 기름이 있거나 조금 너무 텁텁한 걸 바르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PDRN 모이스처 맥스라는 제품을 쓰면 좋고요. 저는 이 제품을 아침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발랐을 때 약간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도 발림성도 좋고 텁텁하지 않아서 쓰기도 좋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보습이 필요하고 밀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자극이 제일 없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이라는 제품을 쓰면은 요건 좀 더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습 보호가 더 잘 되고요. 하지만 또 무난한 제품이기 때문에 쓰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케어의 핵심은 이제 피부의 어떤 각질이라든지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걸 적절하게 제거하면서 이제 피부를 깨우고 그 다음에 피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분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이트 케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출 후에 손을 잘 적절하게 잘 닦고 이제 세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미온수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저는 뭐 화장을 많이 하지는 않고 선크림 바르거나 비비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 밀크 클린저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제로이드의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 클린저라는 걸 쓰고요. 밀크 클린저는 세정력은 좀 부족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어떤 보습 성분이 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닦아냈을 때 좀 자극이 덜하면서 개운한 맛은 덜할 수 있지만 피부에 자극이나 당기거나 가려운 느낌은 덜하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화장을 하지 않았다. 화장을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화장을 했다던가 혹은 선크림만 아주 가볍게 발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일 세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지선이 조금 있고 여드름 트러블도 좀 있는 경우에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효소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즘 테라피코스에서 엔자임 워싱 파우더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자가 다른 효소 세안제보다는 고와서 이제 스크럽 기능에 이런 건 많지 않고 자극이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동전 모양 크기나 조금 이거보다 더 좋게 콩알만한 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거품을 낸 다음에
세안을 하면 좋고요. 내가 만약에 좀 더 지성이고 여드름 트러블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차콜 제품, 이것도 테라비코스 건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은 좀 더 회색인데 이게 또 피지가 깨끗하게 없어져서 이 제품도 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효소 세안제를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잘 지워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비비지 말고 뭐 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손을 이용할 수 있어 적절하게 이제 짧게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일로 닦아서 지워진 다음에는 그 후에 물을 이용해서 이제 하얗게 이제 일어나게 유화를 약간 해서 오일이 모공 사이에 끼지 않게 남아있지 않게 배출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클렌징 밤으로 해서 지우는 경우에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클렌징 밤을 사용하는 경우는 밤이 얼굴에 비벼지면서 녹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피부에 이런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렌징 밤 쓰시는 분들 김이 많이 생기는 분들 많으니까요.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다거나 선크림을 확실하게 바른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중 세안을 할 때 너무 세게 세안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화장을 많이 하지 않거나 가볍게 뭐 비비나 선크림을 약하게 바르는 정도만 했다면은 단일 세안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안한 다음에 이제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에서 이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기초 단계에서 할 때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편하게 묽은 것부터 점점 진한 것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약간 물 제형인 거, 그 다음에 중간 이제 이멀전이나 오일 제형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제형을 사용하면 되고요. 내가 이제 만약에 조금 보습이 좀 필요하다, 오늘 건조하고 좀 그런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웰라주 제품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100 이 제품을 조금 많이 썼었고요. 가끔 제가 트러블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라로슈퍼시에 나는 시카플라스틱 판테놀이라고 하죠. 시카가 이제 또 재생 성분이잖아요. 이 제품인데 우리가 이제 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겔이나 이제 에센스 제품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제품이 이제 스팟으로 바르기 좋기 때문에 트러블이 난 경우에는 이제 스팟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 비타민 C나 이제 레티놀 제품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 수분을 한 다음에 내가 미백이나 어떤 항산화, 피부 재생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비타민 C는 우리가 농도가 여러 개가 있지만 보통 10%를 전후하는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높으면 발랐을 때 따갑거나 붉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고농도를 써서 피부에 자극되는 거보다는 적절한 농도를 사용해서 흡수시키는 게 좋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이제 에타퓨르라고 해서 비타민 C 10% 제품도 이것도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티놀을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과하게 바르는 경우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처음에 먼저 보습을 한 다음에 피부가 진정된 다음에 그 다음 레티놀 사용하고 다시 보습을 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꼭 농도를 너무 높은 걸 하지 말고 0.1%짜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0.3%짜리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걸 사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이오페 제품이 사람들이 레티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레티놀 제품 말고 레티날 제품도 있고 레티노이드 제품도 있죠. 그래서 레티날 크림을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레티날 크림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보다는 조금 더 유효 효과가 크지만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좀 유통기한이 좀 짧기 때문에 레티날보다는 저는 레티놀을 조금 더 지금은 선호하는 편이고요. 좀 피부가 밝아지고 싶고 미백에 신경 쓰인다, 잡티나 기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화이트 토마토 크림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요. 닥터슈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피부를 좀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어서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도 산뜻한 편이어서 저는 이 제품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묽은 거에서 이제 보습이 되는 거를 사용할 때는요. 이것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센텔리안 이사 마데카 크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마데카솔이랑 뭐 보습이랑 섞어서 이제 바르는 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랐을 때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고 민감하고 붉거나 난 좀 따갑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을 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피부가 건조하고 아토피성 피부고 피부 트러블도 있기 때문에 나는 보습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보습 크림은 뭐가 주냐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것이 인체의 어떤 피부 구성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좋고,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이고, 피부가 장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벽돌처럼 피부 각질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잘 메워주는 게 자연 보습 인자라는 성분인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필라그린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그린 성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부 장벽이 보호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아토피랑 건조 피부에 있는 분은 이 필라그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장벽을 기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자극 없이 바를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화장품 하나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호했다고 한다면, 요새는 토핑 기법이라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능성 성분을 찾아서 나한테 적용해서 바르는 거가 또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피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자극이 돼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유효 효소가 잘 들어오는 게 좋고, 여러 개가 많이 바른다고 해서 이게 피부에 다 흡수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입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지만 이제 립밤을 많이 바르긴 하는데, 사실은 밤보다는 립 에센스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묽은 타입으로 쓰시면 좀 좋고요. 입술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거나 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좋고, 저는 유리아주 립 에센스 제품이 괜찮아서 이거를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두피 같은 경우에도 각질이 임하고 가렵다면 두피에 보습제를 바르거나 혹은 두피 전용 에센스를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설명을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부러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피부킹 김동아 박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